자, 보죠. 280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체계도가 12번 체계도입니다. 이게 12번. 자, 그럼 일단은 먼저 뭐냐면 우리가 알아주셔야 될 게 용도 변경이 뭔지 이 책에는 없어요. 그냥 보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란 건물의 축조와는 뭐죠? 다른 거예요. 축조라는 게 건물을 신축하는 거.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 거하고는 뭐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당연히 다르겠죠. 새로 짓는 거는 전부 다 새로 짓는 거고 용도 변경은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용도를 뭐 하는 거지? 바꾸는 거지. 기존 건물은 그대로 두고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걸 말하고 건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교재에서는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80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 가로 1번에 용도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1번이 용도 변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1번에 보니까 뭐 받은 거예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받고 난 뒤에 원래 내가 사용 승인 받을 때 이런 용도로 승인을 받은 거죠 지금.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용도를 좀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용도 변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원래부터 계획을 다 짜서 이런 건물의 용도로 하겠다고 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계속 그걸로 쓰면 되는데 중간에 쓰다가 어떤 뭐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사용 승인 받은 걸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용도 변경하느냐? 똑같아요. 우리 사용 승인 받을 때 누구한테 사용 승인 받았어요? 허가권자. 허가권자한테 받았듯이 용도 변경도 누구한테 하면 돼요? 허가권자. 허가권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누구한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 뭘 받아서? 그러니까 용도 변경도 허가 받을 수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의 사항에 따라서 이거는 허가 받아야 될 용도 변경이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되겠죠. 용도 변경할 때 허가권자는 누구다? 세 번째 서요. 그럼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요. 30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층수가 몇 층요? 30층인 건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요? 특별시에서. 됐나요? 자, 몇 층요? 30층인 건물을 어디서요? 특별시에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때 누구한테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까? 특별시장, 특별시장, 구청장, 시장. 이것도 좀 갈라지는데. 예. 자, 아까 얘기했죠. 용도 변경은 새롭게 짓는 신축과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21층 이상 되는 건물하고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 이상 되는 건물은 시에서 특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시장한테 또는 광역시장한테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고 규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냥 용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장 군수가 시군에서 용도 변경할 때 30층 이상이다. 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전 승인 받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서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 용도 변경은 신축과 다른 거구나. 건축의 어떤 행위와 다른 거구나. 그럴 때는 그냥 예외적인 부분 없이 세 번째 서열한테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게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린 거. 어릴 때는 뭐고 또 어릴 때는 또 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죠.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을 합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다 모든 게 새로운데요. 뭐 어떻게 새로운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달라집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사례를 통해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이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2층짜리 단독 주택 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요새 뭐냐면 단독 주택을 개조해 가지고 뭐로 많이 해요? 상가도 많이 하지만 음식점. 성수동 가보면 일반 주택을 그대로 뭐죠? 뭐 그 카페도 많이 하고 음식점 많이 하는 거 보셨죠? 워낙 그 핫플레이스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가 봤을 때 뭐 이렇게 고급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일반 주택을 그대로 뭐죠? 그냥 다 노출시켜가지고 별도로 뭐 공사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조명만 몇 개 달고 그냥 그대로 두고 뭐 문틀도 그대로 두고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막 가고 막 그러더란 얘기예요. 줄도 쓰고. 야, 이거 나도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디로 방문하게 돼요?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가야죠. 중개업한테 가서 중개업자 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겠죠. 상담회로 옵니다. 자, A라는 고객이 본인은 2층 단독 주택을 뭐로 음식점으로 임대를 놓을까? 자기가 할 마음은 없고 자기가 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임대를. 그래서 임대를 놓으려고 이제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쉬운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왔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어떤 종류의 음식점으로 임대하려고 합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 생각은 없죠, 솔직히. 주위에 보고 그냥 음식점을 하니까 뭐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것 같으면 어떤 음식점이나 게 나오지만 내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할 게 아니고 그냥 음식점 있잖아요. 그거 음식점 그걸로 그냥 임대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고객이에요. 머릿속에 뭐 생각했어요? 일반 음식점, 이게 대중 음식점이 있고 일반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면 내부 변경 공사 없이 사용할 수, 왜 내부 변경하면 또 뭐 또 손대주고 또 해야 되니까 또 혹시나 자기가 또 돈 들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 일반 음식점이면 내부 변경 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임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죠.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싶다면 일단은 임대를 놓게 되면 그 음식점 하고자 하는 자가 임차권자가 들어와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영업신고를 해야죠. 근데 영업신고를 하려면 건축물 대장상에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반 음식점으로 기재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뭘로 돼 있어요? 주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안 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지금. 건축처는 모르는 거야. 아니, 그냥 다 하던데. 다 터가지고 다 하고 다 하던데 왜 나한테만 본인한테만 까다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막무가내가 너무 많아요. 예?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잘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음식은 영업신고하려면 건축물의 일반 음식은 기재돼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도 보여줘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또 보여줘야 돼, 이게. 보여줘야 또 본인이 나중에 보고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또 본인 거 뗀다고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대장 거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소 얘기해라 그러면 주소에서 출력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일단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거 출력해서 뭐 다른 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소 못 뗍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대장 해놓은 게 있겠죠. 샘플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일반 건축물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여기에 건축물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이시죠? 예, 보인대요. 그럼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여기 이 박스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먼저 층별이 있고요. 그다음 옆에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가 있고 면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용도입니다. 용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용도가 되고 이때 층별에 보면 1층 보이시나요? 1층 보이죠. 구조가 뭐 철공 콘크리트 이건 안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그게 용도를 보시면 이쪽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 소유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라고 용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음식점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영업신고를 하면 영업신고가 허가가 나겠죠. 근데 지금 사장님은 여기에 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이면 그냥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지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일반 음식점이고 2층은 뭘로 돼 있냐면 대중음식점으로 또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3층은 사무실 용도로 쓰려고 사무실로 또 용도 변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4층은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주택으로 또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2층짜리 건물인데 여기도 주택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사용하는 용도가. 그럼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용도가. 근데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용도라는 게 그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하고 싶으면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용도 주택을 뭘로? 일반 음식점이라는 걸로 용도를 변경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죠? 그러면 아니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즉 조금 전에 봤듯이 용도 변경이란 걸 해야 되는데 기존 사장님은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단독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용도를 뭐로요? 일반 음식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용도라는 것은 종류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건축법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에 제3조 5조에 보면 별표 1이 나옵니다. 여기서 별표는 중요한 별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건축물의 용도 구분과 각 용도에 보면 종류가 1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는 용도도 있고 그다음 또 뭐죠? 공동주택이고 이 단독주택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밑에 보면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고요. 또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 있고 또 다중주택도 있고 또 뭐 있냐면 공간이 또 있어요. 뭐 공간은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 있고 다중이 있는데 이거는 단독주택의 세부적인 종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공동주택도 세부적인 용도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뭐 아파트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세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 또 속하면 뭐 기숙사 이런 분들. 그런 부분 설명하고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주택 부분의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생활 편리 시설을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필수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게 보통 일종이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거나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이나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규모가 좀 큰 건 뭘로 분류한다? 2종으로 분류합니다. 그게 바로 근린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에 보면 이 세부 항목이 있듯이 라라는 목에 각 목에 뭐가 나와요? 서점도 있고 여기 보니까 자에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일반 음식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를 뭐 하려고 해요? 변경하는데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제2종 근린생활이 속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단독주택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을 바꾸는 거예요. 되나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게 되는데 그럼 이때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이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바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아까 대장 보셨죠? 그 대장상에 이거를 그냥 변경 신청 서류가 있는데 변경 신청만 하면 바로 그걸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류를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내가 있는 시설 이걸 군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 군 종류보다 높은 시설군 위험한 군이죠. 그 위험한 상위군으로 올라갈 때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엄격하게 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설치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허가 대상은 아니길 바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허가 대상이 되면 어떤 거 요건을 갖춰야지만 뭐가 되니까. 그렇죠. 허가 받아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돼요? 단독에서 뭘 바꾸는 거예요? 제2종 근린생활을 바꾸니까 이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기재 변경 신청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거를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다 외운 건데요. 건축물 용도 변경 체계도에 보면 시설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것들을 묶어놓은 그룹이죠. 그룹. 그래서 그룹 아시죠? 뭐 H.O.T. 그 다음에 핑클 이런 그룹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있고 산업등 시설군이 있고 전기통신시설군이 있고 문화및 집회시설군이 있고 영업시설군이 있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있고 근린생활시설군이 있고 주거업무시설군이 있고 자 주거업무시설에 아마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근린생활에 제1종 근린하고 제2종 근린이 묶어져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시설군이고 이 시설군 내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용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그러면 자 아까 찾아오신 A 선생님은 A 사랑님은 뭐였어요?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러면 주거업무 시설군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에요? 음식점이었죠. 음식점이었으면 뭐였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바꾸는 거니까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일 때는 위험한 군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조치를 취해야지만 용도 변경이 되는 무슨 대상이 돼요? 허가 대상이 돼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자 설명합니다. 해당 시설군이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사장님의 단독주택인데 그 용도에서 어디로? 위쪽으로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뭐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뭐 걱정이에요. 다른 것도 또 설명 또 해줍니다. 안 들리겠지만. 예. 자 보세요. 그리고 해당 시설군에 속하는 사장님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가는데 이때는 뭐 조건을 해야지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서류만 제출하면 뭐 해주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편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위험한 군에서 위험하지 않은 군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는 뭐가 된다? 신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설명해 줍니다. 뭐냐면 건축물 각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에는 지금 이런 게 있죠. 이것끼리 왔다 갔다 바꾸는 거 노유자시설을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을 수련시설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안에서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건축물 아까 대장 맞죠? 그 대장의 기재 내용 뭐만 변경 신청만 하면 바로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아, 시설군 내에서 바꾸는 거는 편하네. 무슨 아세요? 그렇게 돼요. 근데 더 편한 건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물에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면 되죠. 근데 같은 호가 뭐냐면 아까 단독주택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었죠. 걔네들끼리 바꿀 때, 그럴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사히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근린 제1종 근린에서 제2종으로 바꿀 때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근린이 근린으로 바꾸는 거죠. 이럴 때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근린이 근린이니까. 무사히세요? 그래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다양하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뭐냐? 시험 문제는 지금처럼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바꾸고자 한다.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요? 틀려요?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운수시설을 관광 휴게시설로 바꾸고자 한다. 그럴 때는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신고 대상. 됐나요?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을 산업 등 시설군으로 바꾸고자 한다.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뭐가 돼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순서를 외워야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는 거죠. 이게 올해 시험 나왔죠. 그렇죠. 뭐 올해 시험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날 가능성이 크지만 요새는 연속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연속해서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출제자가 연속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이 올해 또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는 안 나오냐면 틀리라고 낸 문제 있죠. 그런 문제 케이스는 또 내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렇게 케이스 틀리라고 낸 문제들도 또 꽤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알려고 하면 위로 올라갔느냐, 상위군으로 갔느냐, 하위군으로 갔느냐를 알려면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또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렇게 시설군 내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건 이것끼리 물어보고 이건 이것끼리 물어봐요. 이 시설군이 여기에 속하는지는 안 물어봐요. 다행히도. 크로스는 또 안 나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순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렇게 돼요. 이게 체계도 12번. 그래서 이건 체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우는 건데 이 외우는 것들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체계도에 집어넣은 거예요. 외우시라고. 와, 이걸 외운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딱 고객이 왔을 때 이걸 연습장에다가 놓고 이걸 쫙 적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면 엄청 놀라고 와, 소장님 대단하신데 막 이렇게 되겠죠. 예, 뭐 기본입니다. 와, 대단한데 이러겠죠. 자, 일단은 여기 교건주 나오나요? 이 교건주라는 아는 형인데 본명이에요. 원래 이 형을 언제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그 군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냐면 혹시 백악관 아세요? 나이트클럽. 백악관 아시죠? 나이트클럽 거의 다 백악관이잖아요. 저 백악관 말고 미국에 있는 백악관 말고 나이트클럽 백악관 있죠. 항상 백악관 옆에는 뭐 있냐면 위락관이라고 있었어요. 백악관 옆에 위락관. 그래서 위락관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했는데 얼마나 갔는데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 처음을 나이트클럽에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다른 거 좀 하다가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죠. 다행히 위에 사수가 이 교군주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닉네임 있죠. 이 붙이는 거 유발이 형. 옛날에 대발이, 유발이, 소발이 이런 게 유명했거든요. 예? 대발이 나온 거 알죠? 예. 그래서 그 여기 편말이 이렇게 있어요. 카운터에서 앞에 1층에서 뭐죠? 유발이를 찾아주세요. 뭐 이래서 유발이 형이었어요. 그래서 유발이 형인데 본명 교군주예요. 그래서 이 형이 웨이터 하려고 외국에서 1년 동안 유학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발음 자체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뭐죠? 발음이 좀 꼬이는 그런 발음을 해요. 안녕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요. 아무튼 그 형 본명이 교군주예요. 그래서 웨이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웨이터 할 때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이름을 써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 꼭 뭐냐면 또 고리타분하다 이래서 또 뭐냐면 뭐 하여튼 그런 뭐 이렇게 교육적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노교수야 이렇게 노인처럼 보인 교수다 그 얘기죠. 근데 또 제가 또 형들이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마사지도 잘해주고 하니까 야 너 의료 쪽으로 참 탁월하다 의료 노교수야 이렇게 불렀어요. 예, 저를 뭐라 불렀다고요? 의료 노교수야. 그래서 여기 편말에는 그냥 너무 길잖아요. 노교수 이렇게 해서 1층에서 노교수를 찾아주세요.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이제 뭐 한다고요?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트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대요. 뭐 하냐면 영업을 하는데 무슨 영업을 하냐면 영업하는 뭐 그게 있을 거잖아요. 무슨 영업을 하냐면 자산 전문 영업을 한대요. 영업을 하는데 누가 영업을 하냐면 교군주란 형이 그 밖에 친구들하고 같이 무슨 영업을 한다고요? 자산 전문 영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센터가 영업이에요. 영업이고 무슨 일을 하느냐? 자산 전문. 누가 하는데요? 교군주 그 밖에 형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려고 하는데 광고를 한대요. 봉고차 하나를 딱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에서 보통 쓰는 그 앰프 같은 거 가지고 막 확성기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발전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보고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이 좀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일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대신 갖다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형아 물은 거야. 자동차를 타래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탔어요. 자동차 탔어. 이제 출발했죠.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자원묘지를 지나래요. 자원묘지를 지나면 운수가 참 위험한 공장이 나온대요. 갔어요. 왔어요, 형. 거기 가보면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다고 해요. 형, 방송에서는 발전기 없는데? 없어? 그럼 우리가 근무했던 같이 일했던 그 위락관 있지, 위락관 정문으로 가봐. 위락관 정문도 아니고 위락관 정문으로 가봐. 그래서 위락관 정문으로 갔어요. 가니까 뭐 하냐면 거기서 먹고 자고 숙박하면서 운동하는 자가 판다고 하니까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판다고 하니까 너가 사가지고 나한테 갖다 줘. 그럼 이제 판다고 했으니까 파는 게 영업이죠. 그럼 영업을 해서 여기까지 샀어요 이제. 그럼 누가 산 거예요? 의료 노교수야가. 그럼 이제 내가 갖다 줘야 돼. 그래서 밑에 의료 노교수야 어디로 갖다 주면 돼요? 근린에 있는 업무주택으로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냐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되고 밑에서 위로 가는 부분 돼야 되고 또 하나가 뭐가 돼야 돼요? 수평으로도 돼야 돼요. 왜? 수평 부분 여기서 수평되면 건축물 대장상이 기재 내용만 변경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끊어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끊어졌죠.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와요. 여기서 끊어졌어요. 뭐가 있대요?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대요. 근데 없어. 그럼 끊어졌죠. 이제 또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위락관 종문으로 가야 된대요. 그럼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있대요?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걸 사기 위해서 온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센터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사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딱 영업이 된다고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의료 노교수야. 이 의료 노교수야는 의료는 의료 시설이고 노는 제가 노인이라고 그랬죠. 노유자 시설. 교는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는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의료 노교수야 수련해야죠. 그리고 야는 야 놀자 야영장이에요. 야 놀자 야영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린에 있는 업무 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게 다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몇 번만 스토리텔링을 딱 얘기해 보시면 이 부분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부터 무슨 영업이에요? 자산 전문 영업. 누구요? 교근주 그 밖에. 자, 제일 먼저 뭐 타고요? 자동차 타고 어디 가요?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가면 뭐 있대요?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없어. 어디로 가래요? 위락관 종문으로 가래요. 그럼 누가 있대요?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 판매시설, 다중이용생활시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샀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누가 가야 돼요? 의료노교수야. 의료노교수야. 어디로 가면 돼요? 근린에 있는 어디로? 업무주택으로 가면 돼요. 그럼 다 외운 거예요. 됐나요? 동그라미 친 게 똑같아요. 없어요. 동그라미 친 거 똑같아요. 안 보고 있는데 동그라미 친 거 다 똑같죠 지금? 예,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허가를 하든 신고를 하든 누구한테 하느냐 물어보면 허가권자한테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사, 시장군수, 군청장은 많지만 누구는 안 들어가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고 자 보세요. 단독주택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이종 근린으로 바꾸는 거 맞죠? 그럼 용도 변경하는 거 맞죠? 용도 변경 중에 어떤 대상이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허가 대상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면 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일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독주택을요. 뭐로? 이거는 그 종류 시설군 중에서도 세부적인 용도가 되죠. 같은 시설 그 세부적인 용도끼리 바꿀 때는 건축물 대지의 기재 내용 변경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네요. 자, 2번. 근린 나왔네요. 의료노교수야. 의료노교수야는 위에 있잖아요. 의료노교수야가 근린으로 갔으니까. 그럼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갔으니까 뭐예요? 허가. 자, 이거 운동하고 숙박하는 자가 판다. 그리고 누가 가지고 왔어요? 의료노교수야. 의료노교수야. 내려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왔네. 그럼 뭐가 돼요? 신고. 그 다음에 의료노교수야. 저예요. 판다. 위에 있죠. 위에 있죠. 판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야 되죠. 뭐예요? 허가. 자, 공장이죠.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와요. 이 공장은 공장하고 장례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됐나요? 그런데 일로 가려고 뭐 탔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밑이고 이거 위에죠. 그럼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허가. 신고 나왔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 스토리텔링 부분 가지고 그냥 그거를 찾는 거예요. 무사히세요? 이걸 전부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스토리텔링이 머릿속에 쭉 들어와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분이 머릿속에 잡힙니다. 몇 번만 하시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책의 12번은 다 외우신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의외로 뭐냐면 이 문제들이 꽤 좀 많아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그래서 그 개념만 아시면 분명히 다 또 맞출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1페이지에 보시면
3장하고 4장 남았는데 이 3장하고 4장은 용어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